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댈러스 매버릭스와 쿠퍼 플래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는 LA 클리퍼스가 완전히 폭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클리퍼스보다 더 암울한 팀이 있죠. 바로 댈러스입니다. 물론 클리퍼스의 미래는 향후 2년간만 지속이 됩니다만 이 댈러스는 쿠퍼 플래그나 혹은 또 카이리 어빙, 앤서니 데이비스 1라운드 출신 선수를 3명이나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폭망한 1순위일까요? 플래그? 혹은 댈러스의 현재 환경이나 상황이 원흉일까요? 참 저도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우선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48년 만에 등장한 미국 백인 1픽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농구에 접어들면서 미국 출신의 백인 선수가 사상 처음으로 1순위 픽으로 뽑혔다고 봐야 되죠. 거의 50년 만이니까. 자, 이 플래그는 동년배들보다도 나이가 한 살 어립니다. 그리고 12월생이에요. 2006년 12월생이니까 거의 2007년생과 진배 없는데 2m 3cm의 큰 키에 아주 훌륭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키보다 윙스팬이 10cm 긴 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평범하지만 그래도 악어팔, 쇼파리들보다는 훨씬 낫죠. 예를 들어서 블레이크 그리핀이라든지 또 혹은 데스먼드 베인 이런 선수들은 거의 악어팔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래그는 탁월한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였습니다. 당연히 2025년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던 댈러스가 플래그를 지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고 듀크 대학 시절 때부터 플래그는 완성형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플래그가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스턴 셀틱스 경기를 많이 보고 성장을 했고 그래서 레리 버드도 좋아했고 그리고 플래그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제이슨 테이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학 시절 때부터 단 한 번도 1픽 예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총 5명이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벤 시몬스, 자이언 윌리엄슨, 케이드 커닝햄 그리고 빅터 웬바냐마, 쿠퍼 플래그. 보통은 막 드래프트하면 1순위가 막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선수는 요 5명 그리고 플래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앤던 1년 마치고 왔습니다. 플래그 정도 되는 선수가 대학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봤자 좋을 게 없죠. 대학 시즌 1학년 동안 36경기 평균 득점이 19점 가까이 됐고요. 리바운드 7.5개, 어시스트 4.2개 그리고 허슬 수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스톡스가 1.4 스틸, 1.3 블락이에요. 2.7개니까 대학교 1학년으로서 이런 기록을 내는 것 자체가 수비에 대한 마인드, 수비에 대한 센스, 팀 디펜스에 대한 이해도가 다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가 백인으로서 1순위 지명을 받은 거지 그동안 백인 출신의 운동 능력 좋은 선수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능이 공격 쪽에 몰빵이 돼 있었기 때문에 플래그처럼 양수 겸장은 잘 없죠. 자, 일단은 이번 시즌을 한번 살펴보면 2025-26 시즌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10경기, 11경기 남짓이기 때문에 극도의 시즌 초반이라 볼 수가 있지만 또 시즌 초반의 이런 행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자, 기대만큼 하고 있나라는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일단 11경기 플래그는 32.7분을 뛰었습니다. 루키가 33분 가까이 뛰는 건 굉장히 비중이 높다는 거죠. 평균 15득점. 미러키 벅스와의 가장 최근 경기, 오늘 경기였는데 26점 넣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졌어요. 평균 15득점, 6.8 리바운드, 3.1 어시스트, 1.3 스틸, 0.6 블락샷. 필드골은 42.4%, 3점이 26.2%지만 자유투는 89%입니다. 굉장히 이 1차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스탯 라인이에요. 전체적으로 볼륨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효율은 아직까지 평균 이하입니다. 자유투를 제외하면 필드골이 42.4%면 신체 조건이나 운동 능력에 비해 아쉽고 3.26.2%는 지금 이 쿠퍼 플래그가 포인트 가드로 뛰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평균보다 훨씬 아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역대급 1순위라는 평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쪽에서는 아닌데 기대만큼 활약인데 댈러스에서 지금 이 정도 하는 거는 플래그 정도나 할 수 있는 거지 쉽지 않은데 라고 또 반론을 펼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루키 가운데 득점을 살펴보면 샬럿의 컨트 크니플,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VJ 에지컴에 이어서 전체 3위입니다. 원래는 뭐 딜런 하퍼, 세드릭 하워드보다도 아래였는데 미러키 전에 26점 넣으면서 평균 득점을 15점으로 끌어올렸고요. 크니플은 4순위, VJ 에지컴은 3순위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선수 플래그가 1순위였고, 딜런 하퍼는 현재 부상 중입니다. 2순위인데 현재 개점 휴업이고, 5순위는 에이스 베일리인데 무릎도 좋지 않지만 뭐 현재 경기력 자체도 크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전 경기 출전 33분, 그 다음에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서도 이 정도 기록을 내는 게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하지만 댈러스의 순위가 갑갑합니다. 현재 3승 8패예요. 미러키전도 다 잡았던 경기 놓쳤습니다. 3승 8패. 그리고 오늘 경기가 열렸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는 니코를 해고하라라는 팬들의 응원 문구로 그냥 경기장이 가득 찼어요. 선수들이 좋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선수들이 느끼는 감정의 동요가 더 클 수밖에 없고, 지금 이거는 뭐 결국 니코 해리슨 단장과 듀몬 구단주가 만들어 놓은 자충수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카이리 어빙, AD, 또 데릭 라이블리 2세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현재 공격 레이팅이 29위입니다. 조각은 좋은데 뭐 조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주요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선수들을 모아놓고 공격 레이팅이 29위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댈러스에서 만 21년을 뛴 댈러스의 레전드, 댈러스가 낳은 최고의 스타 덕 노비츠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방송에 나와서 요즘 댈러스 경기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다. 팬들이 안타깝다. 시즌 초반부터 너무너무 최악이다. 포인트 가드, 플레이메이커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플레이 자체를 만들지를 못하더라. 진짜 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노비츠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댈러스의 현 상황에 대한 개탄이 아니라 아쉬움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팬들 걱정까지. 그만큼 댈러스는 현재 아주 기대 이하입니다. 자, 부진의 원인이 쿠퍼 플래그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의견에 동조하지 않아요. 이걸 루키에게 씌운다, 가혹하다, 뭐 이런 정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댈러스의 상황을 정확하게 본다면 플래그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댈러스는 1, 2옵션 모두 부상으로 이탈했어요. 카이리 어빙, 또 앤서니 데이비스 모두 다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어빙은 ACL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AD는 왼쪽 다리 통증 때문에 뭐 조만간에 복귀하겠습니다만 또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하체 쪽이니까. 또 AD가 아이러니하게도 살찐 돈치치를 싫어해서 댈러스 구단 수뇌부가 트레이드를 했는데, AD가 댈러스 와서 살이 엄청 쪘어요. 살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들 체중 증가의 경험이 있잖아요. 하체 쪽에 다 과부하가 와요. 또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는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거죠. 정말 뭐 옛날 단어긴 하지만 우픈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클레이 탐슨은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 벤치로 내려갔고 이제는 뭐 15분 정도밖에 뛰지 않아요. 저는 이건 제이슨 키드 감독이 잘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데릭 라이블리 2세는 또다시 부상입니다. 이 친구는 너무 자주 다쳐요. 너무 다양한 부위를 다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니얼 게포드, PJ 워싱턴에게 지금 계속 과부하 가는 거죠. 또 로스터 들락거리다 보니까 조직력이 갖춰질래야 갖춰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메인 볼핸들러의 부재. 댈러스는 도대체 무슨 깡으로 어빙이 1년짜리 부상을 입었는데 디러셀밖에 영입을 안 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자, 물론 단테 엑섬이 부상 중이긴 하지만 엑섬 돌아온다고 메인 볼핸들러의 부재가 사라질까요? 엑섬은 볼핸들러가 아닙니다. 엑섬은 그냥 세컨더리 혹은 뭐 서드 볼핸들러의 그냥 장신 수비수예요. 그런데 지금 디러셀 굉장히 싸게 영입을 했지만 그냥 그 몸값만큼의 활약에 그쳐있고, 브랜든 윌리엄스 경기를 조립하는 선수가 아니죠. 본인의 득점을 먼저 보는 조던 클락슨 유의 선수예요. 그런데 댈러스는 결국 그 흔한 볼핸들러의 보강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래그에게 결국 1번을 맡기는 겁니다. 고육지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고육지책이 현재까지는 딱히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겁니다. 물론 플래그가 뭐 리그 4년차, 5년차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연차 때 이것저것 시켜봐야 스펀지처럼 흡수하지 모든 게 고착화되고 나서 무언가를 뜯어 고치려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 그것도 맞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플래그는 대학 시절 때 줄곧 포워드로 뛰었습니다. 물론 듀크 대학교 1학년 때 볼을 몰고 와서 크니플에게 패스도 뿌리고 그 다음에 시온 제임스에게도 좋은 패스 뿌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메인 볼핸들러 역할은 아니었죠. 하지만 어빙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제이슨 키드 감독은 야, 너 나처럼 뛰어봐. 포인트 가드의 롤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기 전까지 플래그가 코트에 있었을 때의 댈러스는 100차례 포지션당 97.8점을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플래그가 코트에 없었을 때에는 100차례 포지션당 109.4점을 넣었어요. 이거는 결국 플래그가 현재는 팀에 도움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플래그가 코트에 없을 때 도리어 100번의 포지션당 댈러스의 득점이 더 좋잖아. 그러면 지금 플래그의 역할이나 플래그의 포지션이 안 맞는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차이가 너무 크니까. 플래그가 코트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오늘 경기 전까지 12.5점이 차이 났다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만 보면 에이 플래그 도움 안 되네. 이런 식의 해석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 결과 현재까지 댈러스의 오펜스는 참혹합니다. 미러키 벅스와의 경기 전까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오펜시브 레이팅 29위, 넷 레이팅 24위, 수비는 또 괜찮아요. 하지만 야투 성공률 25위, 44.6%, 3점 성공 개수 30위, 10개가 안 됩니다. 9.7개, 어시스트 27위, 23.8개. 결국에는 메인 볼핸들러 없으니까 뭐 공격 조립이 잘 안 되는 거죠. 실책은 19위, 미친 듯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평균보다 아래입니다. 16.1개, 득점 꼴찌 106.5점. 지금 120점 넘는 NBA 현 시대에 106.5점으로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플래그의 1번 때문에 팀이 망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쳤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플래그가 1번으로 뛰는 게 참 가혹한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다른 팀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샬럿 호네츠, 유타 재즈, 워싱턴 위저즈,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이런 팀에 가면 주목도 덜 받아요. 그리고 애초에 그런 팀들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댈러스는 어떤가요? 1라운드 1순위 출신 선수만 3명에다가 어빙, 또 AD, 또 뭐 지금은 화려함에서는 비껴나 있지만 4번의 우승을 차지했던 클레이 탐슨, 또 감독이 스타 출신의 제이슨 키드, 또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건, 또 단장이 주목받는 현재 상황. 지금 플래그가 심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험대가 참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플래그는 NBA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데뷔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8세 303일에 르브론 제임스였고, 그리고 18세 305일에 플래그가 두 번째였죠. 그리고 플래그가 현재 소화하고 있는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입니다. 포인트 가드 포지션은 포워드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죠. 물론 요즘에 포워드도 이것저것 다 해야 됩니다. 빅맨들도 슛 던져야 돼요. 스크린 퀄리티도 좋아야 돼. 그 다음에 리바운드도 잡아야 돼. 몸싸움도 해야 돼.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만 1번은 더더욱 그렇죠. 순간적으로 내려야 되는 판단력, 디시전 메이킹이 워낙 많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올해 갓 데뷔한 신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주변에 보조 볼핸들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플래그가 마치 그냥 강가에 혼자 뛰어노는 아이처럼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남의 상황에 대해서 털기 좋아하는 디그린이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연히 포인트 가드가 없으면 경기는 힘들어진다. 그래서 댈러스가 쿠퍼 플래그를 포인트 가드로 기용하는 건 이해한다. 왜냐? 볼을 손에 쥐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런데 신인에게 훌륭한 포인트 가드가 되라고 요구를 하지만 이거 말처럼 쉽지 않다. 플래그의 진짜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디그린이 워낙 농구에 대한 통찰이 좋고 또 플래그를 진심으로 좀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가 담겨 있는데 플래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접은 건 내 인생에서 처음이다. 첫 11경기 3승 8패 대부분의 1라운드 1순위 출신들이 겪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플래그는 댈러스라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은 준비가 돼 있는 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갖는 의문점 혹은 궁금증, 이 실험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자, 댈러스의 원래 주전 포인트 가드는 당연히 카이리 어빙입니다. 그리고 디안젤로 러셀을 주전으로 쓰기도 했지만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플래그 옆에 브랜든 윌리엄스를 붙여놓고 주전 백코트로 쓰고 있는데 올해 3월에 어빙이 왼쪽 ACL 파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1년 동안 못 나옵니다. 치료 및 재활 중이고요.
복귀 시점은 2025-26 시즌 후반기일 거예요. 빨라봤자 2월, 뭐 통상적으로는 1년 걸리니까 3월이 정배당이긴 합니다. 어빙이 복귀한다면 당연히 플래그는 3, 4번 포지션으로 되돌아갈 거예요. 어빙이 있는데 뭐 메인 브랜드 역할을 맡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 플래그의 사례로 보면서 저연차 때 포지션을 바꿨던 역대 NBA 선수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벤 시몬스. 자, 필리는 루키 시즌 때부터 벤 시몬스를 플레이메이커로 활용을 했었죠. 최상급 시야 그리고 패스 능력을 앞세워서 그 큰 키에 1번 포지션에서도 맹활약했습니다. 자, 하지만 부담이 가중되죠. 그 다음에 슈팅 효율이 뭐 너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슈팅을 던질 줄 몰라요. 아웃사이드 슈팅을.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1번으로 뛸 때의 상대 수비는 나를 다 파악하고 있고 점점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큰 경기 가면 슈팅을 던지지 못한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데뷔 초기에 생산력이나 위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 결국에는 평범한 선수가 됐고요. 그리고 24-25 시즌 이후에 현재까지 무적입니다. NBA 소속팀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제이슨 키드 감독이 키웠던 야니스죠. 제이슨 키드 감독이 이끌던 미러키 시절 야니스는 풋내기였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초기에는 좀 갈피를 잡지 못했죠. 왜냐? 야니스가 지금처럼 기술이 좋지도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야니스가 드래프트 됐을 때 보면 깡말랐어요. 진짜 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몸집을 키우고 또 키드 감독이 초반에 야니스에게 볼을 몰아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또 본인의 새로운 재능을 찾은 거죠. 야니스 메인 볼핸들러 만들기 프로젝트에 제이슨 키드 감독이 돌입합니다. 이거는 내 감독의 커리어를 걸고 했던 어떻게 보면 용단이었죠. 그리고 야니스는 리그 최고의 다재다능한 선수로 거듭났고요. MVP 2회 수상 그리고 우승 1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야니스도 키드 감독에 대한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키드 감독이 구단으로부터 경질 통보를 받았을 때 제이슨 키드 감독이 내가 할 수 있는 걸 알려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키드 감독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데 벤 시몬스도 실패 사례는 아니지만 또 야니스만큼의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플래그는 시몬스보다는 야니스의 길을 가길 많은 팬들이 바라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플래그 본인의 생각은 어떨까요? 자, 우선 이 플래그는 현재 시몬스 혹은 야니스가 거친 체계적인 변화라기보다는 팀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포지션 변경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당연히 지금 시즌 첫 11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이슨 키드 감독이 야니스를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단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디그린이 댈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플래그를 시몬스처럼 만들면 안 된다. 벤 시몬스처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키드 감독은 이에 대해서 플래그의 1번 기용에 대해서 팀원들 모두 플래그의 1번 출전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시즌 개막 즈음에 했던 얘기고 또 최근 들어서는 플래그에게 더 큰 목표가 필요하다. 4월에 찾아올 그 압박감을 견디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플래그를 1번으로 쓰고 있다. 이런 1번 기용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케빈 듀란트도 플래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플래그는 상대에게 악몽을 안겨줄 것이다.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덕담을 했습니다. 자, 노비츠키 역시도 플래그에 대해서 아주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베테랑들의 경기 전 루틴, 그 다음에 음식은 뭘 먹는지, 또 미디어를 만났을 때, 또 행사를 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물어봐. 그리고 나서 이런 가르침을 네가 다 흡수한 다음에 결국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러우면서도 본인의 방식으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심 어린 충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댈러스의 주적이 돼가고 있는 니코 해리슨 단장은 플래그를 지명한 직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래그는 세대를 뛰어넘는 선수다. 그런 선수를 얻을 수 있는 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소문이긴 합니다만 현재 듀몬 구단주와 또 그룹 임원들과 니코 해리슨 사이에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미 지금 니코 해리슨이 잘리는 건 시간 문제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플래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플래그가 어머니도 농구 선수였고 굉장히 또 교육도 잘 받았고 말도 아주 잘합니다. NBA는 매우 힘든 리그다. 나는 지금 적응하는 과정에 있다. 원하는 만큼 득점하거나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내가 그동안 해왔던 훈련을 믿는다. 사람들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 역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그런 발언이죠. 아직까지는 11경기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래그가 점점 나아지고 있고 카이리 어빙이 돌아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니스도 곧바로 잘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적은 기간 과도기가 필요하고요. 지금 플래그는 루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댈러스의 현재 환경이 좋진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손에 볼을 만지고 쥐고 플레이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플래그에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댈러스가 3승 8패에 그쳐있는 현재 상황, 원흉 전부 다 니코 해리슨 단장과 구단 수뇌부 때문이지 플래그 때문은 아니고요. 플래그가 버스트냐라고 묻는다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플래그는 지금까지 저는 충분히 기대만큼의 활약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성적이나 효율이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BA 유니폼 이벤트 총 저희가 15장 풉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저희에게 또 광고를 주시면서 또 광고를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 표시로 유니폼 15장을 또 준비했으니까 이벤트 또 확인하시고 많이들 응모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